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어떤 건 아무리 애써도 떠오르지 않는데 어떤 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생생하게 떠오르죠. 제게 그런 기억 중 하나는 정우예요. 제 첫사랑이자 유년 시절을 함께한 단 하나의 친구. 그땐 우리가 참 가난했어요. 시골 마을이었고 놀잇감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매일이 재미있었어요. 해질 무렵까지 강가에서 소꿉장난을 하다가도 해가 뉘엿뉘엿 지면 어김없이 서로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곤 했어요. 손 한번 잡아보지 못했지만 그 시절 우리는 분명 서로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의 정우는 늘 단정했어요.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나오는 그의 웃음소리. 그게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 웃음을 마지막으로 본 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작은 박스 하나에 추억을 담고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그 마을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 정우는 제 기억 속에서만 살게 됐고 현실에서는 점점 흐려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요,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면서도 문득문득 그 시절이 생각났어요. 아마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던 거겠죠. 며칠 전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낡은 앨범 속에는 세월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더군요. 소년과 소녀가 웃고 있는 사진. 그게 바로 정우와 저였어요. 오래된 사진 속의 그 웃음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정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어요. 그러자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그의 소식이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제 인생에 다시 한번 찾아온 아주 크고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 그때는 몰랐어요. 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게 될지,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사진 한 장에 이토록 마음이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괜히 마음이 들뜨고 그 사람의 이름을 중얼거리게 되고, 그런데 현실은 냉정하죠. 정우를 떠올리며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금세 눈앞에 빨래, 더미와 설거지에 정신이 돌아와요. 저는 지금 56살, 두 아이를 다 출가시키고 남편과는 각방을 쓴 지 오래됐어요. 사실 제 삶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어요. 20살에 집안의 권유로 선을 받고 다정한 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하던 남자와 결혼했죠. 저는 늘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이자 엄마였어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요. 아이들이 어릴 땐 정신없이 바빴죠. 이유식 만들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학원비 걱정하고, 그러다 어느새 제 나이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도 문득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아니야. 내 안엔 아직도 그때 그 소녀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어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그냥 가사도우미처럼 여겨요. 밥이 차려져 있고 옷이 개어 있으면 되는 존재. 함께 앉아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사라졌고요. 이제는 서로 무슨 말을 해도 건조해요.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관심 자체가 없어진 느낌이랄까요? 그런데요, 앨범 속 정우를 보고 나니까 갑자기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삶은 뭐였을까? 내가 진짜 좋아했던 건 뭘까?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가슴속에 바람이 훅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날 이후
저는 시간을 내서 매일 산책을 했어요. 걷는 동안 혼잣말도 해보고 휴대폰으로 정우라는 이름을 검색도 해봤어요. 단서 하나 나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꼭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한 번쯤은 알고 싶었어요. 그 사람도 가끔 나를 떠올렸을까? 그래서 결심했어요. 조용히 혼자 고향에 다녀오기로요. 가족에게는 그저 친정 쪽에 일이 있어 다녀온다고 둘러댔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낸 이름 하나가 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어요. 무미건조했던 내 일상이 아주 조용히 바뀌고 있었어요. 고향에 가겠다고 결심한 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거실로 나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죠.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먼지가 묻은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제 모습도 아이들 모습도 젊었던 남편의 모습도 있었지만 제 눈이 멈춘 건 오래전 어느 여름날 정우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그 사진 속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 선 소년도 어깨를 살짝 들썩이며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선명하던지 그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잃어버린 나 자신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달까요? 정우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이름과 고향 마을 이름을 함께 검색했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참을 뒤져도 소용이 없었죠. 결국 주민센터에 연락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혹시 고향 마을에 그런 분이 아직 사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분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셨지만 아주 조심스레 비슷한 분이 계시긴 해요라는 말을 흘리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또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길로 다음 주말 기차표를 예매했죠. 그곳에 가면 뭔가 달라질까요? 아니, 그냥 그 사람의 숨결이 남아있는 그 마을을 걷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 제 마음의 고향이기도 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거울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머리도 다듬고 옷도 고르고 참 우습죠. 누굴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10살 소녀의 마음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토록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될 줄, 그리고 제가 다시 그곳으로 향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고향 마을 어느 골목 어귀에 닿아 있었어요. 낡은 기억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어요. 아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기차는 느릿느릿 고향 마을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들판과 나무들, 그리고 낯익은 풍경들에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어느새 도착한 그 역 앞에 내리자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4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인 작은 간이역 눈물이 핑 도는 걸 애써 삼켰죠.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저는 천천히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어릴 적 뛰놀던 논두렁길도 작은 다리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작아 보였어요. 마치 세월이 저를 키우기 위해 주변을 축소해 놓은 것 같았어요.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요즘도 이렇게 모이나 궁금해하던 찰나 한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거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예전에 여기 살았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그 말에 한 어르신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혹시 미정이 딸? 하고 물으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맞다고 대답하자
모두 반가워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 초대받은 듯 자연스럽게 앉게 되었고 누군가 손에 찬 보리차를 쥐어줬어요. 낯선 얼굴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회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라는 게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저를 보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더군요. 어서 오세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제게는 너무 벅찬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제가 머문 민박집 앞에 누군가가 봉투 하나를 두고 갔어요.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대가 맞는 것 같아요. 혹시 괜찮다면 내일 공원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정우였어요. 심장이 요동쳤어요. 내일 정말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재회의 문턱 앞에 선 기분이었어요. 편지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어김없이 민박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긴장한 탓인지 손끝이 시렸고 마음은 마치 첫사랑을 처음 고백하던 중학생처럼 두근거렸죠. 정말 올까? 아니, 나를 기억하긴 할까? 수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떨쳐내며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와 함께 누군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고개를 돌리자 그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우 씨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은 얼굴이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시절 그대로였죠. 어제 사진 보고 알았어요. 당신이 희숙이인 줄. 그가 먼저 말을 건넸을 때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차올라 고개만 끄덕였죠. 정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저도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이상하리만치 익숙했어요.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는 그동안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교사가 되었고 결혼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고 해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좀처럼 연락이 없고 지금은 홀로 살고 있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도 꺼냈어요. 평범했던 결혼 생활, 아쉬움, 그리고 외로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난 사실 늘 궁금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어릴 땐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 생각이 났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주체할 수 없이 울고 말았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울게 될 줄은 몰랐어요. 벤치에 다시 앉아 서로의 눈을 보며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나눴어요. 그때 내 손 한 번도 못 잡았지? 정우의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 그런데 지금 잡았잖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날의 만남은 제게 너무나도 큰 의미였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마치 오랜 세월을 돌아 결국 서로에게 닿기 위해 걸어온 길 같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도록 기다려온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를 기억해. 늘 기억했어. 그 말 한마디에 내 지난 세월의 외로움이 녹아내렸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 공원에서 마주했어요. 따로 약속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벤치에 앉아 있는 서로를 발견했죠. 낙엽이 발밑에 쌓이는 걸 보며 계절이 바뀌는 걸 실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저 마주 앉아 말없이 커피를 마시는 시간조차 너무나 따뜻했어요.
정우는 저에게 소소한 일상을 들려주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마당에 있는 국화꽃을 본대요. 매일 조금씩 피어나는 그 꽃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저도 말했죠. 나는 매일 아파트 베란다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바라봐요. 아직도 내가 이 도시에 어디쯤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론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위로가 전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이엔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말보다는 마음이 먼저 닿았던 시간들. 어느 날 정우가 그러더군요. 희수가, 난 요즘 가슴이 자꾸 뛴다. 젊을 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싶다가도 그래도 좋아. 너무 좋아. 저도 웃었어요. 나도 그래요. 하루가 설레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무슨 소용이람 마음속에 자꾸 주저앉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허락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혹시라도 서로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수없이 고민했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가슴이 뛴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걷는 상상을 하며 잠드는 게 처음이다. 젊을 땐 몰랐던 따뜻함이 지금 내 마음을 감싸고 있다. 우리는 함께 강변을 걸었고 오래된 찻집에서 국화차를 나눠 마셨어요. 저는 그 사람의 걸음에 맞춰 걷고 그는 제 어깨 위에 가만히 눈길을 두곤 했어요. 바람이 스칠 때마다 우리는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그날 저녁 정우가 제게 물었어요. 우리 자주 보면 안 될까?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 감정의 파도에 더는 저항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어요. 행복이란 감정은 참 간사한 거예요. 너무 달콤해서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죠. 정말 괜찮은 걸까?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걸까? 고향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김없이 흐트러진 집안, 무뚝뚝한 남편의 인사,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무심한 시선까지. 며칠 뒤 저는 딸에게 살짝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혹시 말이야, 누굴 다시 만날 수도 있을까?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더듬더듬 설명했어요. 어릴 적 친구였던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고 마음이 흔들린다고. 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엄마, 지금 이 나이에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은 틀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지금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정우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아들도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새삼 무슨 연애냐고. 다 늙어서 뭘 하겠냐고 그의 말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이 감정이 틀린 건 아닐 텐데 왜 우리는 자꾸 숨겨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너무 갑작스레 다가온 감정이 서로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됐어요. 연락을 며칠 쉬고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며칠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밥을 먹어도 거리를 걸어도 마음이 허전했어요. 스스로에게 계속 묻곤 했어요. 나는 지금 뭘 원하는 걸까?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가족 눈치도 봐야 한다고, 이 감정은 사치라고 그런 말들이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어느 날 정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괜찮다면 다시 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는 불안 속에서도 서로를 놓을 수 없다는 걸요.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하늘이 흐렸어요.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점심이 지나자마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혹시라도 그가 기다리고 있다면 제가 가지 않으면 얼마나 허전할까 싶어서요. 우산도 챙기지 않은 채 그냥 나섰어요. 공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바지가 무릎까지 젖어 있었어요. 벤치는 텅 비어 있었고 나무 아래에는 작은 무릉덩이들이 고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벤치에 다가가 멈춰 섰어요. 괜히 왔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정우 씨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의 어깨도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올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그냥 나왔지.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는 제게 우산을 씌워주며 말없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옆에 조용히 섰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걸었어요. 비가 내리는 소리와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이 들렸어요. 그 시간은 어떤 말보다 깊은 대화였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기적에 감사하면서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죠. 중간에 그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젖은 손등 위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참 이상했어요. 이토록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너무 먼 길을 돌아왔지만 지금이라도 같이 걸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민박집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쏟아졌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짧아도 그 감정은 진짜였다는 걸.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다는 걸. 나 자신에게 내 감정에 솔직하고 싶었어요. 세상 누구도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정우와 나, 우리는 서로를 향해 진심이었어요. 빗속에서 마주한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선명하고 고요한 순간으로 남았어요. 비 온 다음 날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모든 게 씻겨나간 것처럼요. 저는 짐을 챙겨 고향을 떠나기 전 정우와 마지막 산책을 했어요. 작별 같은 작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았죠. 우리는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조용히 앉아있곤 했어요. 딱 그만큼이면 충분했어요. 매일 무언가를 이루고, 계획하고, 증명하며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처음으로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한 시간을 살아본 느낌이었달까요? 서울에 돌아온 후 정우와의 연락은 계속됐어요. 하루에 몇 번씩 주고받는 메시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 참 소중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국화 사진을 찍어 보내줬고, 저는 매일 저녁에 진녘의 하늘을 찍어 보냈어요. 아무 말 없이 사진 한 장으로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그 시간이 참 따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사는 동네를 함께 산책하자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 낯선 공간에 그가 들어온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누군가 볼까봐 걱정도 됐죠. 하지만 막상 그와 거리를 걷는 순간 그런 불안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는 말했어요. 희수가 너랑 같이 걷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시간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걸 거쳐 여기까지 왔구나.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버텨왔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그날 우리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을 잡고 앉은 우리의 그림자가 천천히 늘어졌고 저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노년에도 꽃은 핍니다. 오히려 더 깊은 향기를 담고 피어나죠. 우리는 지금 그 꽃 한 송이를 함께 피우고 있는 거예요. 때늦은 봄이 찾아온 셈이죠. 하지만 그건 누구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사랑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가을 오후, 정우와 저는 단풍으로 물든 산책길을 함께 걸었어요. 낙엽 밟는 소리,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 그리고 나란히 걷는 발걸음. 모든 것이 잔잔하고 평화로웠어요.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도착한 안식처 같았죠. 우리는 말없이 걸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가까이 닿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절정일지도 모르겠구나. 사람들은 젊을 때를 전성기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충만하다고 느꼈어요. 정우는 그러더군요. 너랑 다시 만난 게 내 인생의 기적이야. 나는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어요. 한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로 살아왔던 제가 지금은 한 사람의 희숙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함께 작은 일들을 해나갔어요.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고 찻집에서 마주 앉아 책을 읽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어요. 특별하지 않아도 그 모든 순간이 제겐 선물이었어요. 말없이 주방에 함께 서서 밥을 짓고 마당을 쓸며 웃던 날들, 그런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정우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낡은 은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언젠가 너에게 주고 싶었어. 그 반지를 손에 쥐고 저는 말했어요. 우리 너무 늦게 만난 걸까? 정우는 웃으며 말했죠.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롭다잖아. 지금 우리는 특별한 이름도 굳이 설명할 관계도 필요 없어요. 서로를 바라봐주고 안아주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저는 이 감정을 크고 거대한 것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흔들고 삶을 바꾸고 다시 살아가게 만든 감정. 그것이 바로 사랑이니까요.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진짜 봄은 가장 마지막 계절에 찾아왔다고. 그리고 그 봄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내 마음에 뿌리 내렸다고요.